자,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쭉 했었던 우리의 이 수업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이 시한부 대학 생활을 목표, 그리고 우리의 시한부 최종 인생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학습을 이루어 있습니다. 유기시 우리 쭉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우리 이 과목의 수업 목표, 또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한부 대학 생활의 목표, 또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행복추구였습니다. 행복추구. 결국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추구.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이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어나서 24시간 생존하는 동안에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실체들에 대한 불만, 실체들에 대한 불행감, 이게 모든 사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 또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문제의 해결자이며 동시에 사회 문제의 민제공자가 있다,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궁극 목표는 행복입니다. 박민이야, 지금 이 수업 시간, 수업 교육 목표의 궁극적인 이 수업의 교육 목표는 행복추구죠. 행복추구인데, 현실적으로는 박민이야, 이 수업 시간에서의 박민이야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좋은 학점 따입니다. A+. A+ 중에서도 A 뿔뿔 따는 게 그게 아마 여러분 궁극적인, 실제적인 여러분의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의 과정으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이 대학생을 해치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학점이 요구되었으니까 좋은 학점을 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이 시간만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 에너지를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번 학교에 정한 과목들에 대한 노력을 지금 누리고 있으시죠? 그런데 정작, 자, 여러분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목표인 행복의 성취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요. 과목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늦은 주말 5시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작 여러분 자신을, 교수님 자신을 이 행복의 정지를 위해서, 행복도의 상승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점은 이제 성적 증명서 때문에 다 나올 겁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행복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윤기씨, 그런 윤기씨의 행복도, 이래 행복도, 행복의 지금 이게 윤기씨의 인생 목표죠. 100점 만점을 했을 때 행복도 점수를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우리 박윤기씨는 몇 점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셔도 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A, 뿔, B, 뿔, 뭐 C 용어로서 표현하는 여기 정도에 해당이 되시나요? 윤기씨의 행복도는 지금 어느 점수에 해당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죠. 나의 행복의 점수는 지금 내가 몇 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몇 점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본인의
행복도 점수가 지금 A 뿔뿔 95점 이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나의 지금 행복도 점수는 A 뿔뿔 95점이다. 95점 이상이다. 오, 이동씨 한 명 나오고 나머지는 100점이에요. 100점인 모양이구만. 99점, A 뿔뿔 99점 이상을 자, 한 명 나왔습니다. 이동훈 씨의 행복도 점수는 A 뿔뿔 95점에서 99점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손 안 내는 거니까 다 100점 만점이시죠? 나의 행복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교수님 100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분석을 보니까. 자, 그러면 A 뿔뿔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도 점수는 A다. A. 90에서. 오, A 한 명. 자, 동훈 씨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자, 우리 학원님들 중에서 나의 행복도 점수가 A 뿔뿔인 사람은 한 명 나왔습니다. 자, A 마이너스 90에서 94점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 또 다른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행복도를 성취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지금 두 분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100점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좀 넓게, 레인지를 넓게 잡아서 나의 행복도 점수는 B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대용씨,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나왔습니다. B. 자, 나의 행복도 점수는 C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C.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도 다들 이제 여성분들이 행복대에 관한 질문이 아마 수업에도 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행복도 점수는 몇 점이냐.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 학점 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학마다 하루에 수십 시간씩 투여를 해서 신경을 쓰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보다 더 중요한 나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지사로서 이건 꼭 한 번 더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복지사가 그 자기의 행복 바이러스를 찾아온 고객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채용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 지원자 중에서 행복도 점수가 보다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직원이 더 빨리 진짜는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행복해야 주위에 있는 모든 실체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미국에서 여러분 책 가져가세요. 학점은 그냥 너무 쓰지 마시고, 나는 과연 오늘 하루 행복 점수를 오늘 몇점을 쟁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그걸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행복해야 되죠. 자, 왜 행복해야 그래서 여러분, 자, 행복해야 된다. 왜? 하느님은 역시 IS 때문에 모하메트님 당시 얘기 누가해서 하느님께서는 모하메트님께서는 공자 석가 인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과 모하메트님과 모든 신들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되게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신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야만 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신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신들이 예치고 가는 소리가 뭡니까?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방법들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같이 세상으로 가시잖아요. 세상으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행복하셔야 되는데 뭘 보면 행복해야 되니까 다 행복해야 되지. 아까 행복도가 지금 85점, 90점, 95점, 99점까지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여러분의 행복도 점수를 높여가야 되겠죠. 내가 학점이 지금 교수님 오버롤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평균 평점이 지금 4.3입니다 하면 나의 전체 평균 국어, 영어, 수학, 행정학, 행정법 그 다음에 조직 관리로 이거 종합해서 이제 4.3이다 말이죠. 4.3이다 말이죠.
도시의 약과 행복도 점수가 예를 들어서 95점이라는 것은 각기 이와 같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사회복지 행정이면 95점, 그 다음에 조직관리력 48점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여러분의 종합 행복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도를 높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행복 점수를 올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제다, 책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점수 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에스컬레이팅 높여가야 된다. 그렇게보다 더 나은 행복 점수를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가려고 하면 자 이제 각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과목. 자 우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여러분이 행복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 아빠에 대한 행복도는 몇 점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과목별로 한번 학점을 매겨보도록 합시다. 자, 대용씨는 아까 본인의 행복도는 D 플러스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 점수는 대용씨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나의 행복도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합치게 되어서 이제 여러 다른 요인들에 대한 행복도가 합치게 되어서 종합 지금 행복도가 87점인가 6점인가 하시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A 과목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부모님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는 몇 점입니까? A 몇 점? 90점에서 100점.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는 높으시네요.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우리 대영 씨의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 점수는 A입니다. 자,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가 지금 90점 이상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가 90점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많이 나왔어요. 박수 주세요. 나머지는 다 100점이시죠? 100점 이상 손들어 보세요. 한 명, 두 명, 10명 나오네. 나머지는 A는 아니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A 퍼센테이지가 희한하게 A 레인지 낮게끔 나오네요. A가 지금 우리 숫자 중에서 약 한 5, 6명 정도 A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숫자만큼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왜 A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자 부모님에 대한 이제 A가 지금 한 5, 6명 나왔으니까 많이 높은 거예요. 어떤 반에 가면 한 명 나오는 반도 있고 어떤 반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극히 낮은 반도 있고 또 높은 반도 있는데 우리 반은 아주 높은 반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나의 행복도 A 좋습니다. A 아니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높여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이라는 건 그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뭔가 또 어려운 것이다. 행복이 나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뭔가 아지랑이처럼 무게구름처럼 여러분의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무단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뭔가 행복감, 즐거움, 기쁨 이 이제 아지랑이와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보면 행복하니까 이제 멋있겠군요. 엄마 아빠 보면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되겠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 지금보다 유진이 양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떠오르면 유진 양이 부모님에게 제일 효녀죠. 효녀. 부모님이 여러분 제일 여러분의 효도 대상 제일 여러분이 살고 사는 그 존재 유지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가 제일 효도하는 거냐?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부모님이 제일 행복하게 생각되는 순간은
자기의 자녀들이 엄마 전 행복해요. 아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사시는 것이 부모님에게 제일 행복감을 가지고 주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교수님들 이제 부모님에 대한 점수를 교수님이 한번 매겨보는데 교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아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멋진 미남으로 교수님을 낳아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과 같이 부유하게 대학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재산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와 더 좋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머리가 좋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오늘 그렇게 남들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 대단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A중은 여러분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B중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나름대로 이제 행복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높여 가야 되니까, 그건 좀 낮으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행복도가 있겠죠. 자기 B, 과목 B, A 과목은 자, 부모님에 대한 과목, 부모님 과목.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행복도를 만약에 카운팅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학점을 매겨야 되겠죠. 이게 합쳐가지고 종합 행복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한 학점.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별로 없겠지. 자, 여러분, 다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부부 여러분, 학부형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이신 학부형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왼쪽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 모든 학부형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행복도, 나는 정말 이런 자녀를 두어서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그 측정도, 점수 90점 이상인 사람, 90점 이상의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100점이십니까? 100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 학점, 행복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낮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학생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못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다 욕심이 다 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욕심이 다 크시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돈 많은 부모님 주위에 많으시잖아.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잘생긴 부모님 많으시잖아. 그 밑에서 태어나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는데, 나머지 여기에 지금 예인, 사랑, 연인, 돈, 집에 대한 만족도. 여러분 친구 생각하면 똑같죠. 부모님의 경우가 착정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친구 생각하면 난 정말 행복해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들 많이 있으신 거예요. 강민이야, 송미정이랑 생각하면 행복하지만 생각하시죠. 조연아야, 여기 옆에 있는 친구 생각하면 행복하죠. 친구 행복 점수는 높으시죠. 높은 사람도 있고 안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친구라면 돈에 대한 행복도 있겠죠. 나는 정말 부자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 이게 다 여러분 학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노인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나? 집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고, 나는 정말 멋진 집에서 살고 있어서 행복해. 나보다 더 공부 잘한 고등학교 동창 명실이는 아직도 1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명실도 공부는 좀 못했지만 나는 지금 48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집에 대한 행복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복도 점수가 이제 다 합친 그 평점이 도움씨 아까 96점 맞습니까? 이거 다 고려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거 하나만 고려해가지고 나의 행복도 점수는 아까 A 플러스라고 한 겁니다. 친구가 내가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96점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친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인, 혹은 부인, 남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행복해야지, 다. 하나만 행복해서는 여러분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실체에 대해서 다 행복한
테니까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교수님 하면서 강연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는 지금 행복선수 올라갔는데 부모님에 대한 행복선수는 높였는데 친구에 대한 행복도는 교수님 왜 못 높여주세요? 아니면 또 이 집에 대한 행복도를 못 높여주세요 하면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 룰, 기계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 모든 것이 다 해당하는 행복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비계가 있을 함께 토론을 이제 한번 했으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수업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학부형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그 행복도 점수가 A에 해당하는 게 한 번도 없으시네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아들, 딸들에 대한 행복도가 이렇게 낮아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계세요? 참 신기하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에 대한 행복도 점수가 지금 A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만이죠. 아들, 딸들 보니까 교수님도 집에 가서 보면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우리 한번 토론해보도록 합시다. 교수님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교수님이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뭐 다른 데 가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멋진 아들, 딸들, 부모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모들이에요. 행복해야만 하는 부모들이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부모님들이다. 그래서 근데 왜 A 학점을 안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왜 안 그런가 하면 못난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주위에 있는 그 잘난 아들, 딸들과 비교를 하니까 나의 아들, 딸들이 못난 아들, 딸들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학부형 여러분 지금 못난 아들, 딸들로 여러분 다들 고통스러우시죠? 못난 아들, 딸들로 인해서 지금 행복도 점수가 낮으신 우리 학부형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초등학생 어떻게 보라고 했죠? 못난 아들, 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학부형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들을 볼 때 행복도 점수를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윤기씨 못난 아들, 딸들을 두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멋진 아들, 딸들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우리 지구상에 수명에 해당하는 우리 부부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멋진 아들, 딸들을 갖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갖지 못하는 신혼부부 혹은 중년부부 혹은 노년부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늘시 정말 고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실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 요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실체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자체가 교수님에게 어떠한 행복감을 주면 결정적인 주체는 아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가 여러분의 교수님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자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느냐 학부형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학부형 여러분의 행복도 점수가 달라집니다.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당장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들, 딸들을 갖고 싶어도 지금 갖지 못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부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보시게 되면 아들, 딸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로운 일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실체를 볼 때 그 실체가 나에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실체를 보는 나의 관점이다. 나의 관점, 시각. 내가 어떠한 안경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나의 아들, 딸들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부르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과 같이 멋진 건강한 아들, 딸들을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들, 딸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을 가지는 것만큼 힘들고 기적에 해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신의 입도 협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높여가도록 하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두 번째, 어떤 관점. 좋은 것만 보는 거지. 여러분, 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머리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정말 성격 하나는 좋아. 머리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잘생겼잖아. 또 못생겼지만, 머리가 정말 좋잖아. 공부에 도도하잖아. 이와 같은 좋은 점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먼저 항상 보도록 하시면은 행복의 점수 올라간다. 그 다음 어떤 비교의 잣대를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아들, 딸보다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고, 더 성격이 좋은 아들, 딸들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항상 비교할 때, 여러분 아들, 딸들, 어제보다 더 나은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지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을 함께 소통해 가시면 행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인 원칙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행복도 점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 1차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은 기타 다른 모든 여기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집,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교수님에 대한 또 여러분 직장, 직업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목표에 대한 것이 다 행복의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 예를 들지만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해 할 수가 없겠지만, 두 번째, 부모님을 여러분이 반대로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만, 지난 시간에 명지야, 부모님이 지금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명지양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지금 갑자기 가슴에서 뭉클한 뭔가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명지양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그 활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감에 들어오시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땐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학부형들 500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하는 그 설문조사를 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 우리 얘기할게요. 이 말이자, 이 부모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행복감이 겨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여기 보내시면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막 눈물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부모님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니까 부모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제일 효도하는 것이야. 뭘 지금 문자를 보내면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눈물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 그래서 보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왜 사세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큰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왜 취업하려고 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결혼해야 부모님이 행복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행복해야 부모님이 행복하시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또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부모님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 목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효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의 행복의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효도할 때 뭐가 있습니까? 다현씨,
뭐라고 보내시겠습니까? 목적은 부모님이 교도하는 것이 교도, 부모님에게 행복감을 주는 문자를 하나씩 날리세요. 하루에 하나씩. 날리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행복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뭐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또 부모님들이 제일 정말 행복감을 느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나오겠습니까? 윤기 씨는 뭘 보내시면 부모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까 합니다. 그 눈물은 마약보다도 더 강한 긍정의 호르몬이에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효력을 지닌 엔돌핀이에요. 그때 나오는 그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순간 나오게 되는 그 엔돌핀 호르몬은 암세포도 박멸할 수 있는 엔카페린이라는 엄청난 효력을 지닌 긍정의 호르몬이죠. 그걸 나오기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들, 딸들에게 그걸 나오기 해주라 이 말이지,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부모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 문자를 여러분에게 날릴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윤기 씨, 뭐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생각이 나면 스마트폰 안 내보세요. 스마트폰 내면 뭐 생각이 나겠죠. 다 내니까 막 잘 찍으시대. 동계체가. 유진야, 네. 행복도가 아까 높으시던데.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에게도 행복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진이는 행복한데. 네. 부모님은 지금 행복도 점수가 유진양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면은 효도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유진양보다도 행복도 점수가 부모님이 더 높아지면은 유진양도 더 행복하잖아. 무엇은 지금 메시지를 알려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행복의 순간을 주고 싶으시나, 그분은 뭐라고 보내시겠습니까? 네? 네?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자, 적었어요. 유진양의 행복도가 높은 점수가 있잖아. 부모님에게 항상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호칭을 붙이라 했죠. 사랑해요, 엄마. 보내죠, 지금. 잘 보내세요. 유진양을 하도 자주 보내니까 엄마가 안 놀랄 건데, 이런 행위를 전혀 안 하던 학생이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해서 문자를 보내면, 엄마, 아빠가 지금 깜짝 놀라고, 애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지금 애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더니 드디어 이제 파토가 난 거 아니야? 혹시나 이거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해서 불안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지금 카톡이 막 수십 통 날라올 겁니다. 또 심한 경우에 119에 연락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애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유진양처럼 자주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우리 딸 역시 정말 멋진 딸이야. 해서 동안도 눈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해요. 자, 적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마미. 아빠,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baby. 옆에 있는 세영 씨는 남성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나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날리시면 자녀들이 행복해 할 거예요.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지. 교수님 지금 전화해가지고, 철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날리니까 자녀가, 우리 아빠 역시 멋진 분이다. 나를 이렇게 못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지만, 나를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해도 멋지신 분이야. 나를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주시니,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최영 씨는 일단 뭘 보내시겠습니까? 이진 씨는 I love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 씨, thank you. Thank you, daddy, mommy.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보내주세요, 지금. 스마트폰 내가지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데, 거기도 좀 해서 나를 보내세요. 교수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교수님, 지금 엄마, 아빠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럼 빨리 보내세요. 한 점 더 보내세요. 두통 실점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하겠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 잘 지금 두 분이 알려주셨네요. I love you.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철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고마워. 철수야. 너가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영산대학교 행정전공에 입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어서 고마워. 다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산대학 경영학과에. 누구나 다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 대기하고 있어요. I love you. Thank you. baby. 바로 여러분의 행복도를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팅 올려줄 수가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행복도를 올려줄 수도 있고 교수님이 자녀들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데 왜 교수님이 하는 거 아닌가? 아까 학부형 여러분들에게
교수님 물어보자. 행복도 점수가 몇 점에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의 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행복도 점수가 거의 다 뭐 B 이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 답은 뭐냐? 그 500명의 성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제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그 말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에 대한 그 종합적인 답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읽어보세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이 문구가 500명의 그 학부형들에게 던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던져진 말들 중에 제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뭐 거기에는 신약처럼 사랑해요 엄마 아빠라는 답을 주는 부모도 있고 또 고마워요 엄마 아빠라는 답을 주는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랭킹 1위에 해당하는 답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문구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사랑해요 아니고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단어였다. 그 말이에요. 90페이지 상으로 보니까 중요하죠. 엄마 아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에 대한 행복도를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올라가고. 2명, 또, 다시 한번 올라가셨네. 여러분, 자, 부모님에게 뭘 더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아들, 딸들로 이렇게 대학생이 될 때까지 키워주신 것 이상 여러분이 부모님이 뭘 더 원하세요? 뭐가 지금 못마땅해 해서 부모님에게 A 학점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A 학점 안 주면 서운하시죠? 지금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부모님에게 아무도 A 학점을 안 준다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지금 아시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함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함을 느끼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려하시려고 하들 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학점을 A를 안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얼마나 불행함을 느끼겠습니까? 나의 아들, 딸들이, 애써 키운 아들, 딸들이 나에게 학점을 C밖에 안 주더라! 이걸 알게 되면 부모님이 힘이 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려하시려고 하십니까? 학점을 들어봅니다. 그럼 들어보시도록 해야지 좋습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지금 점수가 안 올라가네. 그럼 그 사이에 이걸 하나 넣어보세요. 하나 추가를 하나 넣어보세요. 점수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하나 넣어보세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other, Father. 자, 어머님, 아버지에 대한 행복도가 90점에 해당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A 플러스 A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올라가고, 아이고, 그 시험에 올라가야죠, 조금씩. 그 다음, 채영 씨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머리 좋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엄마, 아빠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과제다.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니 돼. 행복해야만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왜 부모에 대해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건강한 아들, 딸로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행복감을 여러분이 이제 느껴야 되죠. 그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왜 부모님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아무 다른 거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죠.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날까지 나를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이제 용수성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지금 이 연산대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 행복 요인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 점수가 A인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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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못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또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집에 아들, 딸들은 결혼하는데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시는데 나에게는 자동차 한 대, 집안에서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님 왜 아직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일본의 마사시다 모노스케라는 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특강에 가서 한 18번 그 사례 여러분 교수님이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일본의 마사시다 모노스케.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의 각 기관단체에서 그렇지만 특강에 가서 하는 그 18번 연설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석가 맹자 부처님 마메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세요. 저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못 사는 집에 자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었고 국민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선생님,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공부할 수가 있었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로 급하게 부득하게 신문팔이동을 하면서 이 세상 밑바닥의 모든 일들을 어린 시절로부터 내가 익히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로 내가 꼭 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부모님 고마워요. 저를 건강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두 형님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몸이 허약한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두 형님보다도 평소에 정말 많은 신경을 들여서 나의 건강관리를 해오는 결과 지금 누나 두 형님은 벌써 제 세상으로 떠나셨지만 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건강하지 않은 허약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건강관리, 음식관리, 정신관리를 통해서 술, 담배 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온 결과 내가 93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18번처럼 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관점, 어떤 관점에서 나의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 부모님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들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행복해요 라는 것도 승리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사는 시장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불행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 관점,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와 이렇게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부모님은 왜 나에게 재산을 많이 몰려줄 수 있는 상태의 부모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 행복도 점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 점수는 계속해서 추가하겠죠. 점수를 올리도록 하자. 점수를 올리도록 하자. 교수님도 아까 하다가 중단된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게 똑같죠. 자녀들, 불만스러운 자녀들로 괴로운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와 같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처럼 적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자녀들을 갖고 싶지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더욱더 멋진 귀한 고귀한 보배로운 존재를 보이게 되면 자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처럼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을 아들, 딸들로 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한 존재로 다가오게 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행복도를 아버지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거는 귀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자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행복의 요인을 찾아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없어 불행하냐. 자식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불행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면 자기의 불행감을 두 배로 더블 하시키는 거라. 자식이 없는 것만 지금 억울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라면서 한탄하고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두 배로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불행의 점수를 계속해서 배가시켜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신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되기 원하시고 행복하게 되도록 인간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나 호란이나 가보세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창조했는데 왜 자꾸 불행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세요. 부모님에 대한 왜 자꾸 불행한 부모님에 대한 그 행복을 떨어뜨리는 불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왜 찾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고 거리가 있고 행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거지. 행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면서 살아가시도록 하자.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상황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음치리 아빠 자식이 없는 거 무자식이 상관자입니다. 자식들 항공사 의사 다 만들어 성장시켜 둔 그 결과들 한번 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지고 노후가 되어지면 아들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들까지 다 성장시켜 놓으신 분들 주위에 다들 보니까 다들 필요 없더라고요. 그 자식이 상관자입니다. 아들까지 키워놓으니까 엄마 아빠 재산 상속받으려는 건 기다리고 죽으려는 건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시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그 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일종의 역경이거든요. 자녀가 없는 것보다도 부부의 입장에서는 더 큰 역경, 시련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야만 하는, 행복하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살아가야 될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무자식이 상관없어. 위기는 꼭 기회다. 그 위기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행복을 떨어뜨리는 불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왜 찾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고 거리가 있고 행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거지. 행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면서 살아가시도록 하자.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상황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음치리 아빠 자식이 없는 거 무자식이 상관자입니다. 자식들 항공사 의사 다 만들어 성장시켜 둔 그 결과들 한번 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지고 노후가 되어지면 아들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들까지 다 성장시켜 놓으신 분들 주위에 다들 보니까 다들 필요 없더라고요. 그 자식이 상관자입니다. 아들까지 키워놓으니까 엄마 아빠 재산 상속받으려는 건 기다리고 죽으려는 건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시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부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일종의 역경이 있거든요. 자녀가 없는 것보다도 부부의 입장에서는 더 큰 역경, 시련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하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살아가야 되는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식이 상관없죠. 위기는 뭐 기회다.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불만, 얼마 불행의 비결은 제가 불행해야 하는 이유를 항상 찾는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진짜 육체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A 플러스를 못 주는 이유는 내가 자꾸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자꾸 찾으면서 여러분이 불행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좋은 점을 여러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여러분의 행복 점수 올라갑니다. 지금 기말 시험 칠 때 과목 점수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 점수를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과제입니다. 인생 과제입니다. 이유 하나 찾았잖아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주위의 사람들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학교에 오고 갈 수 있도록까지 성장시켜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불만이 다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어야 되겠죠.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어야 한다. 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떠한 노예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게 불행에 되는 지름길이다. 불행해야 될 이유를 찾지 말고 나는 행복할 거리가 있고 행복해야만 되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에 가더라도 뭐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왜 불행하게 살도록 하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유진양 씨가 엄마 생각하면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토론하는데 부모님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행감이 솟아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 계속 이야기하면서 들으시면서 항상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은 행복에 귀여운 표정을 하시는 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식 얘기하니까 자식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뚝뚝뚝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 이야기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 이야기하면 보통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처럼 비록 말씀 부린 아들, 딸들이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을 왜 못 보시나요? 뭐가 불만이세요? 행복을 너무들 하자.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효도를 가는 게 효도. 뭐 때문에 직장 잡으시려고 하세요? 그냥 내가 사십니다. 빨리 직장을 잡아야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까요. 그들이 결혼하려고 하시오. 그래서 내가 사시죠. 저축산도 해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혼해야 그래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더 행복해 하시죠. 결혼 안 하고 여러분이 사시면 부모님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 인생의 목표. 효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야 하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자녀의 뜻. 엄마 아빠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이죠. 행복하자면 엄마 아빠 저를 왜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제일 불리한 말이지. 엄마 아빠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나요?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놓지 말지. 그게 가장 불효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가장 불행감을 가져다 주는 말이죠. 우리 유치할 수 있잖아.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으셨나요? 자녀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던가요? 엄마 아빠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엄마 아빠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게 가장 불리한 말이다. 효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효도하는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더 받으려고 하세요? 주세요! 무슨 줄 게 없는데, 아직 지식도 않는데. 주가 없잖아요, 지금. 돈 내가지고, 민지야. 우리 시간에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민지야, 엄마는 119에 신고 안 할 겁니다. 우리 민지가 또 엄마의 또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수업하는구나 해서 눈물을 걷는 것을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민지 양처럼 엄마한테 예쁘게 또 성격적인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I love you daddy mommy.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하면은 감사한다 고마운 부모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 보너스께는 심지어 물론 지금 역발상적인 고마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나를 장명히 말하는 허약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태어나게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관리, 균형을 잘하면서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관리 잘하면서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건강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래 살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포금하면서 폭식하고 가식하면서 일찍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집에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마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문팔이, 돈팔이 붙잡게 하면서 이 정말 이 현실 세계, 밑바닥 세계를 내가 완전히 섭렵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머리 좋게, 건강하게, 성격 좋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이세요 지금? 정비씨 보냈습니까? 아직 안 보냈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원칙을 다른 곳에 다 적용하면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한 이 원칙, 행복의 비결은 엄마,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시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행불행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나의 엄마, 아빠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여러분 행복행동을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아무 돈이 많은 거 여러분이 원망스러운 시각에서 돈을 많이 주지만 나를 왜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네요. 해주셨나요? 이러면 행복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도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 진짜 엄마보다 힘들겠죠? 엄마 아빠 돌려야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더 행복하시죠? 이렇게 예쁜 성격 좋은 또 머리 좋은 딸로 내가 태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엄마 아빠 너무나 고맙죠? 고마우면 여러분 부르다니까요. 지금 고마움을 느끼신다고 하면서 왜 문자 보내세요? 내시오. 그게 베푸는 거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겁니다. 주면 행복한 겁니다. 효도하는 방법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여러분이 뭘 할까요? 지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여러분 이제 회사에 취업하실 테니까 돈만 생각하면 교수님 자 이제 행복하시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점수는 다 이제 A 플러스 올라갔죠? 나머지도 이제 점수가 따로 올라가야지. 지금 사회 문제로는 A 플러스 받았는데 조직 관리로는 C 받았다면 점수가 팍 떨어지잖아. 그럼 나의 전체적인 행복 점수는 빵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만 행복해가지고 그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는 행복하게 될지 모르고 밖에 나오면은 엄마 아빠 얘 지금 손으로 직장 동료 상사들 수없이 많은 다른 실체들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주위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돈이죠. 돈. 돈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교수님, 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이놈의 돈 때문에 교수님, 저는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하실 텐데, 보니까, 자, 여기 신입사원 여러분, 여기 경력사원 여러분, 연봉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이 소장,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입니다. 행복하세요? 5천만 원입니다. 이 소장이 행복해. 왜냐하면 이 소장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그 평균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라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중산층 대한민국의 이 정말 법은 여성 시민으로 태어나서 목표가 뭐예요? 중산층 여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목표로 딱 채우면 5천만 원 받으면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겠으니까.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김명자 양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욕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것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5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 이소정 양은 나는 이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5천만 원 정도의 연봉만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요 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김명자 양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명품 가방 구찌백이 나오면 구찌백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현대나 뭐 삼성에서 나온 차 정도 사면 되는데 그걸 나를 만족 못해요. 지금 말씀 많은 차이긴 하지만 폭스바겐 아우디 아니면은 벤츠를 타고 다녀야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 이 5천만 원이 너무나도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죠. 이 5천만 원이라는 봉급이 자기의 불행감을 가져주는 봉급이에요. 5천만 원 중산층 경제를 생활하는 난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주체이긴 하지만 지금 그 반대의 여성 벤츠를 타고 명품 구찌백을 들고 다녀야만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진다는 이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5천만 원이 자기의 불행감을 가져다주는 돈 액수에 해당하는 건데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명품 가방 서너 개 사면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고 그 5천만 원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에요. 나는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라는 철학 속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5천만 원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부자의 벤츠를 타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구찌백을 들고 다녀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5천만 원이 너무나도 하자는 액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엄청난 행복감을 주지만 그 상대의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감을 전혀 못 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대한 관점, 시각을 잘 가지도록 하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행복에 이르는 비결 중에 하나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윤기 씨는 연봉을 얼마 정도 받으시면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하면 되겠죠? 정하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또 안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의 관점을 또 뭘 하도록 한다. 또 아까의 적용 방식이 또 확산되어지는 건데, 윤기 씨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항상 불만스러워하셔요? 돈이 없으시다고요? 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지금 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중간에 돈 때문에 주고 싶으시다고요?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이놈의 돈 때문에 만족도가 확 떨어진다고요? 부모님 아들, 딸 평점 하면은 92점 정도 되는데, 이놈의 돈이라는 이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70점은 탁 떨어집니다, 교수님. 이놈의 돈 때문에 저의 행복도가 잘 떨어져요. 그럼 낮춰야지.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아야 되죠.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행복해야 된다. 돈이 지금 적으신 거예요. 돈이 얼마 갖고 계세요? 돈 얼마 갖고 계십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A 플러스가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합쳐가지고 점수 올려야 되니까. 얼마 있으세요, 돈? 네, 돈 얼마 갖고 계세요, 집에? 은행에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제한입니까? 부자네요. 빚을 없으시죠? 그러니까 부자네. 교수님 빚이 지금 10억 원 이상 됩니다, 지금. 교수님 빚이 10억 원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집도 빚내어 샀고, 자동차도 빚내어 샀고, 전부 다 빚내어 샀어요, 그냥. 막 교수 생활 하려고 하니까.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강의 내용에 전달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 배정 교수님 빚이 10억이라 하더라. 1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아니면 뭐 5억이라 한다 또 소문내지 마세요. 강의의 그 내용 전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빚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내가. 교수님 빚이 10억이나 되는데, 김은기 씨는 빚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근데 뭐 그렇게 곤란하세요? 비거의 잣대를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도가 결정이 되어진다. 갑자기 행복도가 확 올라가서 유리시에요. 왜 지금 행복도 저쪽에 자꾸 떨어집니까?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보겠대요. 돈이 하나도 없지만, 당신 거리도 빚은 없잖아요, 빚. 용 교수님, 저는 빚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그러니까 단번에 올라가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고, 단번에 출어갈 수 있다. 비교의 잣대를 어디다 내느냐,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참 하시거든, 돈. 그러니까 이 돈, 내가, 용기씨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세요. 얼마씩 소중한 게 있어요. 진짜 없는데 학교는 어디 가십니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 내일 돈이 있으시네. 부자시네. 부자시네. 우리 저기 행복감이 가장 높으신 우리 도훈 씨는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집에? 저는 잘 모릅니다. 돈 얼마 정도 있으세요? 예? 돈 3천만 원 있으시다고요? 와,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빚만 없으면 좋겠는데, 빚! 이놈의 빚! 그래,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제일 염원하는 건 뭐예요? 빚의 허덕이는 사람. 특히 사채업자의 허덕이는 사람. 신용불량자들의 가장 인생 제1의 희망, 목표는 뭡니까?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빚의 보람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빚의 덫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러분, 빚 있는 사람 신경이 빚이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로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들은 제일 지금 요망상, 제일 요망상이 뭐예요? 빚으로부터 벌써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훈 씨는 뭐 5천만 원이나 쓰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량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앉아 계세요? 용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목표는 빚만 없다면 이 세상을 헐 나도 오늘 정도로 행복할 텐데요 라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항상 돈 많은 사람, 부자하고만 비교하지 말아요.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 우리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또 다른 도축교수입니다. 그 말씀에는 적겠습니다. 언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도록 하나. 돈 마찬가지고. 그 다음,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난 돈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빚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빚이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행복하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돈, 자, 해결됐죠? 돈 때문에 결혼사를 손들어보세요. 시작.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할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학점, 돈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시 뿔뿔 준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 어리석은 짓이죠? 돈 지금 내가 보겠대요. 5만 원 있는데 배정훈 교수님은 지금 빚쟁이라고 하잖아요. 빚쟁이. 나는 빚만 없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 빚 있으면 탁자고 빚 있으세요. 그렇게. 그게 바쁘면 되지 이제 취직해가지고. 교수님은 지금 뭐 집 살 때 빚 내어서 집 샀어요. 차 살 때 집 빚 내어서 샀으면 이래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명품백도 거의 명품백 사들 하니까 빚 내가지고 사줬지. 이래 하면 자꾸자꾸 올라가잖아요. 빚이 액수. 얘는 빚 없으시잖아요. 탁자가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그건 취직에서 갚으면 내니 얼마 되니까 별 불행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 항상 저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항상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도 더 못생긴 사람, 나보다도 더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도 더 머리 나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교수님, 그거는 너무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만, 비교하시라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교하세요. 비교를 하는데 단, 그 비교의 잣대를 여러분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머리 좋은 사람 하고 비교하지 말고 소정씨 누가 뭘 비교하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 개선시켜 가도록 하면 됩니다. 더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이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여러분 주위도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 잘생긴 사람, 그 돈 많은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시라니까요. 누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매개 가시게 되면 엄청난 비약적인 도약적인 발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일어나야 되죠.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들 집에 가서 교수님 아들, 딸들 볼 때 더 이제 정말 고귀한 보배와 같이 교수님 생각하면서 아들, 딸들을 대해야겠지만 교수님, 자, 행복하세요. 이제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결됐습니까? 윤기 씨, 행복하시죠? 돈 있으면, 돈, 즉, 고야 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돈 가지고 있으면 누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누가 훔쳐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예를 들고, 돈이 없으니까. 또 뭐가 불만 있어요? 이제, 자, 이제 그걸 국민평균 윤기 씨 몇 점입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A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뭐에 관해서했습니까 또? 돈에 관한 학점 A 플러스 됐습니까? 빚 없으면 되지 뭐. 빚이 없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빚쟁이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빚이 없다는 거 이건 정말 하늘을 날아갔듯이 행복한 상황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교수님 없다고 교수님 자동차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동차 A 교수님은 무슨 타고 다니시죠? 교수님 중에서 대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본 도요타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SM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럼 SM 타고 다니시는 분이 도요타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벤츠나 아우디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가 보면 스트레스 받죠? 차가 어때서? SM 타고 어때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죠? 배승훈 교수님은 아직 차도 없이 지금 학교에 지금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도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배승훈 교수님은 차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SM5를 가지고 다니니까 배 교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행복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너는 차가 없다고 불행감을 느끼거나 차가 없다고 사심을 느끼거나 그걸로 인해서 나의 불행감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차가 없는 게 아니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 이정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차 기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BMW 교수님. BMW B 버스 M 메트로 서브웨이 제트 W 워킹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한민국 방방곡 어디에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딱 모시다 줍니다. 거기에다가 돈 3만 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아니 양산 부산 시내 어느 곳 부스까지도 다 갈 수가 있어요. 돈 3만 원만 있으면 대물 따지지 자동차에게 BMW I have a BMW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한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교수님이 되게 많은 거래 하지만 진짜 글쎄요 찌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근데 왜 교수님이 이게 왜 실제 이게 교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이게 맞은가 하면은 교수님은 과거에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진짜 자동차도 없이 좋은 차도 안 타보고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지금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나는 BMW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하면 저 사람 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교수님 미국에 있을 때 좋은 차라는 차는 거의 다 타봤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한 그 첫 번째 도시가 마이애미, 세계의 3대 미항 중에 하나는 마이애미예요. 이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호텔 중명학과의 대학하고 자매 결혼을 해서 학생들이 교류하는 유명한 호텔 투어리즘, 그 다음에 관광 컨벤션 분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을 때 교수님은 거의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로 여겨지는 것들은 거의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다 하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I have no money! 돈이 없습니까? 그 아시 보아하면서 그럼 어떻게 좋은 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하니까 그 마이애미가 가장 그 따뜻한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거부들이 여름 되면은 마이애미 와서 이제 여름 동안 거기 와서 휴양을 하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뉴욕을 위시해서 워싱턴 위에 시라큐스 등에서 북부에 있는 거부들이 정말 그 멋진 자동차를 몰고 이제 I-95라는 그 멋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마이애미를 내려와. 그래서 몇 달 동안 쉬다가 이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 자동차 타고 왔으니까 귀찮지. 귀찮으니까 대기 타고 올라가거든요. 대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자동차를 자기 이제 북부에 있는 집으로 다시 이제 몰고 배달해줄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시행으로 찾아요. 뉴욕에 있는 5번가에 있는 어느 저택으로 이 자동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은 학비도 좀 보태주고 또 생활비도 좀 보태줍니다. 이런 광고가 막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대학에 이제 여기 말하는 진로센터에 가면 그게 막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름 방학 때 그와 같은 그 차를 배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 골라가지고 타고 여행도 하고 그 사람 북부에 있는 집으로 배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자동차 이게 연luc단지라는 게 이게 그 미국의 길 플로리다 반도는 우리 지역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평평합니다. 그렇게 길이 좋아요. 눈 감고 핸들 잡고 그냥 엑셀레이터만 밟아주면 그냥 갈 정도로 길이 아주 다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한 번 하면 다 따요. 길보다 쪼그러니까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데 운전할 게 없어. 길이 좋으니까. 그 좋은 길에 한 4, 5년간 타다 보면 지겹증이 납니다. 사람 따라 다른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걸 하면 이제 괴로운 건데 그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교수님에게는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길에 좋은 경치를 보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그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하루 이틀 아니고 수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일 희망사항이 뭐냐면 제발 이러면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경구름처럼 당연히 납니다. 제발 자동차 왜냐면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문방구 뭐 앞집 사료 그런 걸로 몇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공간이 넓으니까 우리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쇼핑센터 있고 학교 여기 있고 관공서 이쪽에 있고 이게 막 떨어져 있는 거리가 수십 미거든.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서 지금 뭐 이런 볼펜하는 사람이 부릉부릉 날씨는 더우니까 또 뭐 슈퍼에 가서 라면 하는 사람이 부릉부릉 이렇게 해서 부릉부릉 하다 보게 되면 지겹증이 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가고 싶다 했어요. 교수님. 뉴욕으로 올라갔거든요. 뉴욕에 올라가니까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하고 비슷해요. 딱 BMW 하면 해결이 딱 된다고. 뉴욕에 가면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우리 교수들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필요 없지. 교수가 무슨 자동차가 우리 필요합니까? 자동차 안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교수가 공부해야지. 언제 공부합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 못합니다. 남녀 동등시대에서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비우고 청소하고 해야지. 옛날처럼 공부 못해요.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담 삼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역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최영 씨 몇 평에 사십니까?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몇 평에 사십니까?
24평에 사신다고. 우리 민주씨, 몇 평에 사세요? 34평입니다. 34평에 사시는. 와, 지금 스트레스 다 올라오네요.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 자기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집이지, 집.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게 나의 행복도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지금 교수님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필수 과목에 대한 행복도만 좀 올려보자 하는 건데. 아무리 선택 과목, 이거는 그 과목 원칙을 적용하면 되지. 필수 과목 잘 여러분 아는 그 원칙 방법을 선택 과목 여기 기타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 있는 뭐 자기의 취미 활동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를 나중에 누구를 골프 치고 하는데 그건 무수적인 과목은 필수 과목 따른 원칙을 적용하면 여러분 행복도 점수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와, 제자인 민준 씨가 스승님, 교수님보다도 더 넓은 평수에서 사신다는 소리 들으니까 교수님 열받죠? 와, 이 제자도 지금 쉬지가 않은 제자도 34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랑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살고 있는데 교수님은 아직도 지금 21평 아파트에서 우리 장모님하고 아들, 딸들하고 와이프하고 닭장 같은 시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주씨는 지금 아직도 시기가 안 있는데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게 아니고 꼭 본인이 아르바이트에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이걸 34평에 산다는 소리 들으니까 불만감이 불냉감이 확 그냥 해퍼 뛰어나잖아요. 아들아기처럼 당연한 맛이 그냥 딱 떨어지죠. 근데 교수님 알고 보니까 김민수 씨가 가지고 있는 34평 아파트가 거의 반깡통 아파트야. 빛이 지금 사업은 지금 한 3억 5천만 원 한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지금 빛이 한 얼마죠? 2억 8천 하니까 빼와야 되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죠? 교수님은 비록 21평 가지고 있지만 빚내가 사건 아니거든요. 내 아파트예요, 내 아파트. 내 아파트는 조금 미안이 되죠? 미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교수님의 그 대학 시절에 김민준 씨와 같은 대학 시절의 꿈은 뭐냐?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꿈은 뭐냐면 김민준 씨처럼 34평까지는 아니고 한 27, 8평 아파트 하나 내가 장만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교수님의 대학 생활 동안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가장 큰 꿈. 그 당시 아파트 지금 4, 50년 전에 아파트 처음 생길 때 그때는 대학 고학 생활하면서 연구실에서 추운 밤에 잠자시면서 생활할 때 교수가 한 분이 교수님이 한 분이 그 집에 와서 정말 일 좀 도와줄래 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33평짜리 서울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인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지상 친구야. 그래서 그때 나의 꿈이 나도 이 교수님과 같이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만큼은 안 되지만 7, 8평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장만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그 당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몇 평에 사는가? 지금 한 4, 50평에 살아요, 실제로. 4, 50평에 사는데. 지금 행복에 이제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또 누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 학과의 모모 교수가 지금 85평에 산다니까, 85평에 사니까 완전히 막 흥을 갔다 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건 딱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 팍 치솟아 오르더라. 그 교수가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덜 더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나보다도 뭐 더 인물이 더 잘났다든지, 더 뭐 실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에 자기가 최고니까. 그런 교수도 85평에 사는데 나는 그래서 내 행정 전공의 교수가 각자 같은 아파트에 살다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만감이 아니라기처럼 팍 솟구쳐 오르죠. 그래 하면 뭐예요? 나의 행복도 점수는 빵 떨어지는 겁니다.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죠. 한 89점까지 중간 점수 왔다가 금방 일순간에 그냥 C-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의 행복의 원인을 다시 또 찾아야 됩니다. 내가 불행해야 될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이유를 찾았을까 하면 빨리 나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이 잣대, 나의 이 관점 시각을 어디로 되돌려야 됩니까? 나의 그 대학 4학년 시절의 나의
지상 최대의 꿈을 나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서울은 저기에서 못 미치는 27, 8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의 젊은 시절에 나의 가장 큰 꿈이었었는데 나는 그 꿈보다도 훨씬 더 큰 40, 50평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대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엄청난 역량을 가진 교수야. 나는 행복의 이유를 나는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행복한 교수님이 지금 대학 시절에 아파트 27평짜리 모일러 되는 아파트, 난방 되는 아파트 하나 내가 살 수는 있다면 나의 인생은 다 내가 원하고 있는 꿈은 다 이루어진 거야. 이때를 내가 상기를 보니까 나의 행복의 점수는 금방 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또 진짜로 금방 좀 확 올라가잖아. 쉽죠? 행복해지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이 미래의 잣대를 배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옛날에 교수님 여기 와서 바로 아파트 수고 다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세산에 와서 실감하면 되지. 교수님 뭐 27, 800짜리 금방 샀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꿈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27평짜리 내가 금방 산 거 아니겠죠? 이거 사기 전에 월세도 사러 가고 전세도 사러 왔으니까 27, 8평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27평에 지금 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학고방 같은 낙장 같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 집을 데려가면서 어깨가 처져가지고 골랭감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드디어 입맛이 홈스위트홈 27, 8평짜리 풍전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한 사람은 나는 풍전에서 사는구나라는 행복감 100점 속에서 살아가는 퇴근자도 있고 똑같은 27평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 사람은 저는 오늘도 이 정말 학고방 같은 이 닭장 같은 아파트에 또 들어가서 지금 꼭 보내야 되느냐라는 불행감 속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어느 정도의 요인은 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의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의 안경, 끝자는 안경 속에 여러분의 아파트를 보느냐가 여러분 집에 대한 행복도 점수를 100점을 만들 수도 있고 빵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똑같은 집에 살면서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똑같은 평지 아파트 살면서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 똑같은 집에 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전세 사는 살때 집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지금 사는 집이 너무나 좋게 보이고 걸어갈 거리야. 자기보다 더 불평수 내 사는 친구하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27평 아파트가 하루씩 성스러운 주택으로 자기에게 갖고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다가 우리 비교의 자세를 볼 것이냐,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비록 27평이 아니라 15평짜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21평의 아파트를 보면 이 21평 아파트가 공중과 같이 여러분에게 높고 행복들을 가져다주는 주택으로 여러분에게 사고하게 되어진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오늘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우리? 아직까지도 행복도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에서 머물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화에서 여러분, 자, 아까 시작할 때 교수님이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행복도가 종합적으로 90점 이상의 사람을 손들어보세요. 네, 좋아. 평점. 부모님에 대한 행복도가 90점 이상의 사람을 손들어보실까요? 어르시네. 자, 우리 학부형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행복도 점수가 A에 해당하시는 분, A 플러스에 해당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르시네. 여러분 주택에 대한 행복도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A 플러스 이상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지금 다 주고 공무 자동차 타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90점 이상 손들어 보세요. 친구에 대한 행복도 A 플러스 손들어
행복도와 지금 90점 이상 단수 보여주실까요? 당연히 됐습니다. 자, 댄스 가! 스타일! 여러분, 한 동안 정말 열정적인 격차와 정말 열정적인 정말 여러분, 내 교수님이 가슴 깊이 감춰드립니다. 감춰드리고, 나머지 잘 마치고, 이제 더욱더 멋지고 진짜 모습으로 내일 나가면서 수업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와, 서로 팬티 얘기 안 해서. 니도 추웠어. 나 이렇게 바뀌어.